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관순 기념관에서 충청권 합동 연설회가 있었습니다. 네. 연설회가 있었는데 이 연설회가 진행될 때 처음에 뭐 다른 후보들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 그 뒤편에서 상당히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결국 사태가 확대되니까 마이크를 직접 빼들고 이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저런 일이 벌어지고 저게 사진이 찍혀서 네. 어제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몸싸움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현장에서 보니까 어제 첫 출발점은 저기 지금 얼룩덜룩한 옷 입고 있는 분이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저기 호랑이 아저씨. 예, 저 킬문이라고 하나요? 예. 저 양반을 예. 제가 뭐 저 유튜브 찾아보니까 킬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제 상당히 그 처음에 발단을 일으켰다는데 어제 저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한동훈 후보가 나오니까 이제 배신자 뭐 그랬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그 지지자들이 그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또 하니까 약간의 좀 그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뭐 볼만했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그 호랑이 무늬 입고 있는 저분 그다음에 그 또 옆에 있는 또 그 유튜버가 있어서 두 분 다 유튜버예요. 두 분 다 이분은 유튜버인데 킬문이 아닌가요? 이게 이제 뭐 그 누군가요? 아마 이분은? 경주 혹시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 저 얼룩덜룩한 거 입은 옷은 누룽이에요? 아니, 그 저분이 킬문이 아니다 그러시네요. 예, 경주 이 또 의자를 던진 사람이 킬문인가요? 예, 예, 맞아요. 킬문이라고 저분은 이제 호랑이 뭐고요. 호랑이 항상 그 저분하고 그 경주 킹문하고 호랑이? 예. 예, 경주 호랑이. 근데 저분들이 이제 그 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유통일당 네. 당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뭐 그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자통당에서 또 오늘 그렇게 뭐 공식 발표를 했는데 여하튼 그쪽에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분들이 이제 그 가장 과격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자를 들고 사람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네. 그 사태까지 이르게 된 건데 그 중에 이제 킬문인가 하는 그분은 두 분 다 이제 유튜버인데 네. 그분들은 저기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가면 이렇게 깽판 칠 거다 하는 것을 자기 유튜브를 예고했습니까? 통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 자기는 좀 그 국회의원급 네. 이렇게 좀 이름 좀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앉을 것이다. 옆에 가서 앉을 거고 방송사 카메라 잘 보이는 데 가서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MBN 얘기도 합니다. MBN 얘기도 하고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거기에 자기 한동훈 나오면 한동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 다른 그 은어 표현을 쓰는데요. 네, 네. 그 나오면은 배신자 자기 아주 강하게 외치면은 그 자기가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이나 이런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카메라 잡히기도 쉽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도 그 방송사 카메라 그 음향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갖고 했는데 저분들이 이제 그 저렇게까지 이제 그 난동에 거의 주범 역할을 한 거고요. 오늘 이제 그 중앙당에서 세 사람에 대해서 그 앞으로 남은 네. 내일 또 서울에서 있죠. 수도권 네. 합동 연설회가 마지막에 있는데 출입 금지가 됐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요. 세 사람이 그런 건데 원래 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전에 딴 행사에도 왔었나요? 딴 행사에도 그 왔고요. 왔는데 그때는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안 했나요? 그때도 뭐 비슷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고조되다 보니까 어저께 가장 그게 이제 강도 높게 강도 높게 그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까 그 감독님 그때 그 호랑이 그 분이 그분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면 그분이 저 머리에다가 뭐를 이렇게 원희룡이라고 적었나요? 원희룡이라고 네. 적은 저거를 선글라스 위에 보면요. 그 호피무늬 모자 위에 이게 덧씌워진 거 있잖아요. 네. 저 원희룡이라고. 그리고 저분들이 그 유튜버 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 유튜버 있더라고요. 유튜브 하면 거기 제목들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어대원, 어대원. 어대 한해 그 대항에서 어대원 어차피 대표는 원희룡이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지자인 것만은 분명해요. 아하. 원희룡 지지자인 것만은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기는요.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기에 들어갔을까? 이게 그래도 어제 우리 지호님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 당협별로 50장 나눠줬다면서요. 예, 비표를요? 비표 나눠줬는데 저 사람 그냥 비표 가지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아, 비표를 받았으니까 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팬클럽 그 위드훈이 같은 경우에 진짜 그 합동 연설 할 때마다 몇백 명씩 오거든요. 네.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비표라는 게 그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분은 과거 뭐 자통당 계열이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갖고 저기에 들어와서 저렇게 난동을 폈을까? 근데 머리에는 원희룡 이거를 저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근데 행사를 하면 행사 진행 요원들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저걸 어제 이렇게 통제를 저기에도요 못했어요? 경찰이 한 10명 정도 그 배치가 돼 있었다고 네. 하는데 워낙 많은 군중이 있다 보니까 저기까지 통제되지는 않은 것 같고 저렇게 이제 난동을 피고 또 킬문 그 두 사람이 난동을 피니까 결국 이제 끌어냈나 봐요. 네. 끌어내서 이제 그때 이제 상황이 좀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야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이 배신자 외치니까 한동훈 후보가 직접 마이크를 뽑아들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지 마세요라고 네. 이야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모든 언론들은 그냥 다 비난하잖아요. 네. 이게 모든 사람들을. 근데 어제 상황을 보면 분명히 이 사태의 첫 출발점은 결국은 이제 지금 원희룡 이 이름을 쓴 분의 저 이제 배신자 이야기 제가 막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막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발로 차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모두의 책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배신자라고 막 그 심하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는 가갖고 그렇게 깽판 칠 거다 네. 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가갖고 저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대회를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당 차원에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게 처음에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한 날 또 보면 그 뒤에 화면이 꺼지고 한동훈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라고 하지 글쎄요. 않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이제 진행 요원들이 가서 바로 이게 뭐 끌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건데. 근데 저게 이제 그냥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꽤 오랫동안 저렇게 있으며 인해서 굉장히 언론에 포커싱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지금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대회 어떤 운영했던 문제 자 그리고 저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뭐 선관위가 뭐 모든 후보한테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선관위면 일단 이게 좀 조사를 해야 될 바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한동훈 캠프에서는 일단 그 선관위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좀 해보자. 저분이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떻게 해서 저 아니, 처음에 저런 연설회장에 옷 입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연설회장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건지 그걸 좀 알아보고 근데 이제 이 당이란 게 뭐 그렇잖아요. 저런 걸 조사할 때 강제 수사권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은요. 그 정당법 위반 사항이 또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저거 자체가 또 그냥 일반 형법상의 이제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뭐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 진상 조사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이걸 좀 밝혀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제 입장을 전달해 놨습니다. 어제 우리가 서병수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어제 이제 연호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 지지자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 한동훈만 연호하지 말고 나경원도 하고 원희룡도 하고 다 해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니 그거야 이제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보면 좀 이 뭔가 딱 부러지게 이제 왜 이렇게 못하지라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처음에부터 좀 시시비비 경중을 좀 가려야 되는데 그렇죠. 양쪽 다 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MBN 토론 같은 경우도 보면 네. 그 한동훈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가 두 사람 다 똑같은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날 여러분들 그 대회 한 걸 이 토론한 걸 보면 반드시 첫 출발점 첫 공격자는
원희룡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자기소개 시간에 세 가지 의혹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 이제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가 대응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져봐야죠. 감독님, 제가 지금 단톡방에 어제 이제 저 폭력 사태가 난 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연설 순서, 자기 연설 순서에서 저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제가 뭐 얘기해봤자 뭐 저기 하고요. 직접 그 상황을 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마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본인 연설문에는 본인이 이제 출신이 또 충청권에 자랐고 뭐 또 충청에 대한 이런 걸 준비를 하다가 하도 뒤에서 배신자하고 막 싸움까지 벌어지니까 아예 마이크를 뽑아들고 네. 가서 직접적으로 놔두라. 그리고 이제 또 상대방한테 하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데 참 저는 그거 보면서 뭐 이거 제가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리더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대응하는 이 어떤 이 스킬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게 참 그래도 돋보인다. 왜냐하면 뭐 그냥 대통 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딱 자기가 마이크를 뽑아들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는 예. 뭐 그 모습이 참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돌발 같습니다.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충청 거기에 맞는 또 본인이 유년 시절에 청주에서 자라고 그런 충청과의 어떤 인연 등등 뭐 충청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상향시키겠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준비 하나도 못하고 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그냥 거기서 즉석 연설을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장면 보시죠. 네. 여러분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습니다. 네, 어제 아마 저렇게 직석 연설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리더는요, 제가 트럼프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만, 네. 리더라는 거는요, 위기 상황일 때 리더십이 발휘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는 정말 제일 웃긴 게 뭐냐면,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저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할 때, 이 지금 현재 최고위원 출마한 강선우하고 네. 전현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트럼프도 앰뷸런스 헬기 안 탔는데 왜 헬기 안 탔는데 왜 지금 이재명 대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배속 비난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니까요. 미국은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있대요. 어제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이게 큰 상처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의료 시스템으로 가서 치료받는 거 그대로 다 했답니다. 트럼프가. 딱 같이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 있는 이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2단계 시스템에 적용을 받아서 지역에 있는 의료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이제 부스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뭡니까? 부산대 의료원에 있지 않고 서울로 헬기를 타고 왔잖아요. 서울대병원 꼭 가야 된다고. 아니 그때 부산대 의료원에서 충분히 수술할 수 있고 의사도 다 스탠바이하고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걸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부메랑이 된 겁니다. 괜히 지금 이재명 대표 거기에 끼워 넣었다가 완전히 지금 더 창피하게 만드는 결과였는데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거전이나 이런 거에서 볼 때 리더십을 보는 거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이 사실 옛날에 그 심장에 총탄을 맞고 수술받고 난 다음에 의사한테 당신 혹시 민주당원 아니냐라고 농담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공화당은 맞으니까 또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그 그러다가 와중에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거기에 막 휩쓸려서 막 우왕좌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딱 상황을 장악하고 내가 중심으로 끌고 간다. 이런 걸 보는 건데 저는 어제 이제 그 모습도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열릴 이 TV 토론에서도 우리 많은 또 이 지지자분들이나 또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건의를 해주세요. 굳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게 이제 뭐 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제 왜냐하면 뭐 오늘 아마 이제 댓글 문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엄청난 공격을 할 텐데 그냥 차분히 설명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문제 제기 여기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을 해야 된다. 뭐 차분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코딱지도 안 되는 이런 그 알량한 근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의혹 제기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그 이모부 얘기 아닙니까? 이모부가 좌파니까 네. 한동훈 너도 그 좌파 아니냐? 뭐 이런 연좌제가 우리 없어진 지가 언젠데 네. 그런 구시대적 뭐 의혹 제기. 근데 이모부는 20년 동안 가족 모임에서조차 만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원희룡 후보의 동공 지진으로 네.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그 황당무계한 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목소리 높여서 같이 대꾸하지 말고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해서 무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무대응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그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꾸만 거기다가 말을 갖다 붙여주면은 이게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좀 한번 해보자. 이런 기조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제 원희룡 후보나 또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할 게 바로 이제 장해찬이가 제기했던 이 댓글 팀이라고 네. 하나요? 여론 조성 팀이라고 하나요? 여론 조성 이제 팀.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동훈 후보가 좀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랬죠. 오늘 아침 그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가서요. 만약에 자신이 그쪽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뭐 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댓글팀 뭐 또는 뭐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거나 뭐 그렇다면은 그건 뭐 자기의 책임을 지겠고 근데 그 자꾸만 그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걸 자꾸만 갖고 얘기할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법적 대응을 안 할 수 없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페북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뭐 긴 글이 아닙니다. 한동훈에게 여론 조성팀이 필요 없는 이유. 이 짧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네. 한동훈 팬클럽 위드 훈이는 2020년 7월 30일에 결성되었으며 꽤 오래됐군요. 2020년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결성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그렇게 어디 그 좌천되고 했을 때 네. 그때 이게 위드훈이가 결성이 됐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 2022년 5월 1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때 이미 위드훈이의 그 정회원이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2년 가까이 이 6천 명이 활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자발적인 팬클럽 6천 명을 제쳐두고 두세 명 규모의 그 무슨 이른바 팀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만들어고 작업하려고 하는 멍청이가 어디 있겠느냐. 네. 아니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 이렇게 거의 실시간 빛의 속도로 댓글 달아주는 분들이 작업팀이에요? 무슨 이거 뭐 뭐 공작팀입니까? 돈 받아서 하시는 돈 받아서 분입니까? 합니까? 여러분 돈 뭐 받으셨어요? 이현정 신조의 뭐 그 사주를 받아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천 명이나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기 자발적인 알아서 다 해주는. 네. 뭐 그런 팀이 그게 있는데 6천 명이나 있는데 뭐하러 저거 돈 들여갖고 두세 명 저런 거를 만들어갖고 할 등의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뭐 알지만 위드훈이 분들은 굉장히 자발적이세요. 다 그렇죠. 본인들이 티 맞춰서 입고 네. 또 지역별 모임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요즘은요 이제 워낙 SNS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댓글이라든지 또 어떤 자신의 의견들을 네.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많이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이제 무슨 뭐 댓글 팀인 것처럼 뭔가 어떤 돈을 주고 하는 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요. 돈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죠.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지난번 드루킹 사건 이후에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 이 댓글을 함부로 달지 못하고 3개 이상 달지 못하고 맞아요.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아주 강화를 해놔서 이게 옛날 같이 그냥 뭐 무슨 뭐 매크로나 이런 걸로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위드훈이에서 이 운동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댓글 공작원이다. 날 잡아가라.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드훈이 그 저기 회원분들이 지금 저 장해찬이라든가 민주당 그걸로 보면 다 공작팀이에요. 공작팀. 네. 예.
공작하는 사람 눈에는 공작하는 사람만 보이거든요. 네. 뭐 저희들도 이게 댓글들 많이들 올려주시고 지금 채팅 참여하신 분들이 176명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댓글하는데 이거 제가 뭐 돈 들여서 하는 분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다양한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어제 탑10 같은 것도 하면 그 글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저한테 대한 칭찬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그럼 그 제가 다 그냥 돈 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는 게 웃기고 더군다나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 시절부터 굉장히 그 팬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뭐 조선제일검 해서 뭐 네. 유튜브도 만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무슨 젊은 시각하고 똑같다면서요? 예, 예. 네, 주소가. 예, 예, 똑같아요. 그래서 그 조선제일검 TV 그 운영자도 예,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지지자였는데 요새는 또 한동훈 까는 쪽이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벤져스가 우리 현종님하고 저하고 의기투합해갖고 이걸 만들어갖고 아니 다 우리 그 출발할 때 우리 십시일반해갖고 우리 돈 모아갖고 했거든요. 네. 뭐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연락해갖고 이런 것 좀 할래는데 돈 좀 주세요 해갖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저희는 대출도 받았어요. 아니 그래갖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진짜 저희 그냥 정말 차비도 없어가고 대출도 받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를 갖고 이게 뭐 정치 공작 뭐다 드루킹 취급하면은 이거는요 지금 그 위드 훈이가 9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분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정치판에서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사람. 뭐 눈에는 뭐뿐이 안 보인다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보니까 채팅 참여율이 갑자기 339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지원님 뭐 연락하셨어요? 아니 연락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받으셔서 아. 지금 자발적으로 하시고 있는 네. 이게요. 이게 이런데 이거를 무슨 뭐 공작을 했다?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들 이렇게 좀 열심히 오셔서 본인들이 실시간에 듣고 자기 의견 표현해 주시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동원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요. 자, 동원하면 거기에 누가 뭐 관련된 사람이 없나요? 그 사람 또 폭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 돈 주면 요즘 뭐 돈 그냥 줄 수 있나요? 다 표시 나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분들이? 예. 더군다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저렇게 폭로를 해서 결국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지금 양문석, 저 조국이 그렇죠. 뭐 예. 신났습니다, 진짜. 그래도 제가 어제 그 YTN 라디오 저녁 인터뷰에서 양문석 얘기를 막 물어보길래 네. 아니 양문석은 그러면 개딸들 댓글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밝혀라 그랬어요. 예. 개딸들이 다는 댓글은 뭐예요 그럼? 예. 참 그러니까 참 이게 그냥 참 이게 어떻게 불매랑이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기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그냥 흔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떡하니 저쪽에다 그냥 던져주는 그런 정말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해찬이 또 갑자기 안 보이네요. 장일찬은 뭐 조금 이제 자중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질러 놓고 이제 지금 메뉴가 이제 그 레퍼토리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예. 아유,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